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장 2절 상수계수를 갖는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3장 1절에서 계수가 꼭 상수가 아닐지라도 변수계수를 갖는 형태라 할지라도 우변이 0이 되는 재차 선형 미방일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해가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상수계수를 가질 때 해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 2장에서 규모가 작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가 지수함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n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 계수가 상수일 때도 동일하게 지수권의 해를 갖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또한 오일러-코시 미방이 확대된 제 n개 오일러-코시 미방에서도 여전히 해가 x의 거듭제곱권의 해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계수를 갖는 제 n개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모양부터 먼저 약속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0, A1, AN-1은 모두 상수입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3장 1절에서 배웠던 것은 여기가 P0 가로 열고 X, P1 가로 열고 X 이렇게 돼 있었죠. 그들은 X가 들어있는 어떤 함수일 수 있다는 뜻이지만 지금은 이 3장 2절에서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계수가 상수인 그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예측하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상수계수가 갖는 재차 선형 미방의 해를 앞서 2장에서도 지수권의 해가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규모만 조금 더 커졌을 뿐이지 전체적인 모양은 크게 변함이 없었으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지수함수를 가정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해를 예측하고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성 방정식은 이제 그 예측된 해의 모양으로부터 얻은 경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해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y는 이퀄 2에 저기 람다를 썼으니까 우리도 그냥 람다를 써볼까요? 2의 람다 x 승권의 해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지수권의 해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즉 얘가 이 상수계수 갖는 제 n개 재차 선형 미방의 해 모양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해가 맞다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가서 n개 도함수까지 구해야 돼요. 한 번 미분하면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지수 합성함수니까 다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또 한 번 미분하면 같은 방법으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니까 람다의 제곱 2의 람다 x승이고, 이제 n개 도함수까지 구해보면 람다의 n승, 규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번 미분할 때 1승, 두 번 미분할 때 2승 이렇게 됐었죠. n번 미분하면 람다 n승, 2의 람다 x승 이와 같이 됩니다. y', y2', yn 개도함수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들을 모두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n개 도함수를 대입하니까 람다 n승, 2의 람다 x승이 될 것이고, 플러스 an-1 그리고 n-1번 미분하면 람다의 n-1승 2의 람다 x승이 될 것이고, 쭉 가서요. 맨 끝에 a1 요 끝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a1 람다 y'이니까 람다 2의 람다 x승, 맨 마지막 항은 a0 y니까 y는 2의 람다 x승이에요. 해라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이퀄 0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 이 방정식에서 좌변은 2의 람다 x승이 항상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내 보도록 할까요? 2의 람다 x승을 묶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람다 n승 플러스 an-1 람다 n-1승 그리고 쭉 와서 a1의 람다 1승 그리고 플러스 a0 이렇게 되고 이퀄 0입니다. 자,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당연히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0이 될 리 없어요. 그래서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뒤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분필로 밑줄 쳐놓고 이퀄 0이라 쓴 것이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얘를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이 해서 구해줬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괄호를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타이핑 치면서 잘못 써놨네요.
n-1승일 뿐이지 미분한 게 아닙니다. 괄호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람다 n승 얘처럼 람다 n승 an-1에 람다 n-1승 쭉 가서 a1에 람다 1승 플러스 a0의 걸쳐로 여기가 이제 상수계수라는 제차 선형 상미분방정식, 이 미분방정식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정식이라서 결정방정식 또는 해를 특성화시켜준다는 뜻에서 특성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방정식인데요. 보다시피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모두 4가지 경우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서로 다른 n개의 근이에요. 서로 다른 n개의 근, 즉 람다1부터 람다2, 람다 n 이들이 모두 다 다른 그런 근이라고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이것을 가질 때입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 람다1일 때 해를 처음에 가정할 때 y는 2의 람다 x승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람다1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편의상 y1이라고 놔볼까요? 또한 람다2에 해당되는 또 다른 해를 번호에 맞춰서 y2라 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람다 n에 대응하는 해는 yn이라 놓을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람다1부터 람다 n에 대하여 해가 y1부터 yn이 구해졌는데요. 이 n개 해가 1차 독립이 되어줘야 그래야만이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앞에 3장 1절 끝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반해가 모든 해를 다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해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해를 구성하려면 이들이 독립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예제 1번을 풀고 난 뒤에 독립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할 겁니다. 론스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독립성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해의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꼭 보여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리도록 할게요. 서로 독립입니다. 서로 다른 람다1부터 람다 n에 대해서는 이 해가 항상 독립이라는 것을 곧 보일 거고요. 그래서 그게 보여졌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독립이므로 그래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해는 y는 equal 자, 앞절 3장 1절의 끝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C1Y1 더하기 C2Y2 더하기 쭉 가서 CNYN으로 표시하면 되죠. Y1 대신에 람다1을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2의 람다2X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N의 2의 람다 NX승입니다. 이것이 일반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 특성방정식이 서로 다른 n개의 근을 갖게 된다면 해는 항상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본 다음에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 대한 풀이에요.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 보면 특성방정식을 잘 관찰해 본다면 y는 1로 본 거고요. y'을 람다로 보고 쭉 가서 yn 계도함수는 람다 n으로 본 꼴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미방의 해를 구할 때 바로 특성방정식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학교 중간고사 이런 걸 풀 때는요. 여기 해법처럼 이렇게 푸세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중간에 생략하지 마시고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다 하나하나 보고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너그럽게 채점하시는 분은 뭐 특성방정식을 기억해뒀다 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뭐 맞다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해법 써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유도해서 풀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성방정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람다의 3승 y는 1로 보고 y는 1로 보고 y'은 람다 1승, y2'은 람다 2승, y3'은 람다의 3승으로 본 거예요. 자, 특성방정식은 의외로 쉽게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2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 이퀄 제로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이 있군요. 자, 이렇게 람다의 3승 마이너스 람다를 묶어내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묶어내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됐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바로 조립제법을 해도 돼요. 요거 람다를 묶어내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 있죠. 람다의 3승 마이너스 람다니까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차근차근 인수분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이라서 묶어내면은 람다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고요. 얘 다시 인수분해 됐죠. 람다 플러스 1과 람다 마이너스 1과 람다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람다가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에는 이렇게 결정하면 됐죠. 그러니까 y는 이퀄 c1에 2의 람다 1이 그냥 편해서 얘가 람다 1이라 합시다. 마이너스 x승 플러스 c2 2의 람다 2가 1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c3에 2의 람다 3는 2x승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의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일반이에요. 이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제를 먼저 풀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n개의 근을 가질 경우에 얘네들이 정말로 1차 독립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얘네들이 론스키안 값을 계산해 보면 해서 1차 독립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3장 1절에서 론스키안을 약속을 했었죠. 자, 그래서 론스키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의 람다 1x승이고 두 번째는 2의 람다 2x승이고 n번째는 2의 람다 nx승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미분하니까 2의 람다 1x승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람다 1입니다. 또 얘를 미분하니까 2의 람다 2x 미분하니까 람다 2이 같이 됐고요. 이제 2의 람다 nx승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람다 n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그 다음에 미분을 두 번, 세 번 해서 지금은 이제 n-1번까지 미분하잖아요. 람다 1x에 한 번 미분하면 람다 1의 1승, 두 번 미분하면 람다 1의 2승 이렇게 해서 n-1번 미분하면 람다 1의 n-1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람다 2의 n-1승, 2의 람다 2의 x승이 이렇게 됐습니다. 쭉 가서 여기도 람다 n의 n-1승, 2의 람다 nx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도 3장 1절 끝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론스키안을 계산한 방법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차 행렬식을 계산할 때 행렬식의 성질을 쓸 생각인데요. 우리는 각 행이나 각 열마다 공통항이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열에 2의 람다 1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열에는 2의 람다 2 x승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n번째 열에는 2의 람다 n x승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 하나씩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제 1열은 1, 람다 1, 람다 1의 2승 쭉 가서 람다 1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 2열도 1, 람다 2, 1, 람다 2 그 다음에는 뭐 안 썼습니다만 마저 유추해보면 람다 2의 2승 쭉 가서 람다 2의 3승, 람다 2의 n-1승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열도 살펴본다면 1, 그리고 람다 n의 1승, 람다 n의 2승 쭉 가서 람다 n의 n-1승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수법칙 적용 가능합니다. 지수법칙을 쓰면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죠. 2의 람다 1 x승 더하기 람다 2 x승 더하기 쭉 가서 람다 n x승이니까 한 번 더 썼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중복되니까 한 번 더 썼다라 본 걸 여기다 이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다시 썼다라 보면 지수법칙 적용해서 다시 보면 2의 람다 1 플러스 람다 2 람다 n x승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묶어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때 나오는 요 행렬식을 특별한 명칭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요 모양을 갖고 있는 요런 행렬식을 수학에서는 이것을 반데르몽 행렬식이랍니다. 프랑스 수학자 반데르몽의 이름을 따서
반데르몽 행렬식이라 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반데르몽 행렬식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1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자가 서로 다른 게 나오더라도 각각의 1승이에요. 1승, 항이 거듭될수록 2승, 3승, 4승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중간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1승, 2승, 3승이 순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갑자기 점프하지 않습니다. 1승, 5승, 8승 이런 식으로 점프하지 않고 1승, 2승, 3승, 4승, 5승 순차적으로 거듭조업이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런 꼴로 되어 있어요. 반데르몽 행렬식은. 그래서 맨 처음은 1로, 그 다음에 1승, 그 다음에 2승, 3승, 4승, 5승 쭉 가서 n-1승까지 가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반데르몽 행렬식 또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행렬식을 연구한 또 다른 수학자 이름을 따서 코시 행렬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책에서 반데르몽 행렬식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반데르몽 행렬식은 고차 행렬식이에요. 이 고차 행렬식을 계산한 방법 물론 또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 고차 행렬식을 계산한 방법은요. 0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열에다 마이너스를 빼서 2열 더하고 1열에다 마이너스를 빼서 3열 더하고 1열에다 마이너스를 빼서 n열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빼고 나머지가 다 0이 돼요. 앞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일행에 대해서 연수 전개합니다. 원서 뽑아내고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고 나머지도 또 계속 순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다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 결과를 여기다 써볼 생각인데요. 2에 람다1 람다n x승이 있고요. 자, 이 반데르몽 행렬식을 보통 이니셜 따서 대문자 V로 많이 보통 쓰는데요. 반데르몽 행렬식은 책에 보면 저자가 앞에서부터 첨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했었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해서 거듭조업의 부호를 따져야 돼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좀 번거롭기도 하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다음같이 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반데르몽 행렬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앞에서 책에서 저자가 한 것처럼 앞에서부터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3 이런 식으로 작은 첨자가 앞에 있고 큰 첨자가 뒤로 가면은 부호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거듭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부터 따지면 의외로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렬식의 성질을 나중에 배우고 나면 항상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행렬식의 성질은 우리 교재 파트 B에서 한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그냥 바로 계산만 하도록 할게요. 자, 반대로 행렬식이 주어졌을 때 이 고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뒤에서부터 앞에 걸 빼는 거예요. 이 앞에는 람다 n-1 1이 있겠고 그 앞에는 람다 n-2, 람다 n-3 있고 람다 2, 람다 1 있잖아요. 자, 뒤에서부터 앞에 걸 하나씩 빼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데르몽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면은 뒤에서부터 앞에 걸 계산하는데요. 자, 이거 곱하기예요. 이거는. 자, 이 중간으로 묶은 거는 어떻게 했냐면 람다 n에서 람다 n-2를 뺀 거하고요. 뒤에서 앞에 걸 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뒤에서 그 앞에 걸 빼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리고 곱하는 거예요. 람다 n에서 이번에 람다 n-2를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빼요. 앞에서 하나씩 빼요. 그래서 이제 쭉 곱해요. 그럼 람다 n에서 람다 2를 빼고 그리고 람다 n에서 맨 앞에 람다 1까지 빼요. 여기까지 됐죠? 자, 뒤에서부터 하나씩 앞에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람다 1을 뺄 때까지 곱하고요. 그게 끝나면은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해요. 한 칸 앞에는 그런 당연히 뭐예요? 람다 n-1이겠죠. 첨자가 람다 n-1에서 앞에 걸 빼요. 람다 n-1을 빼고 람다 n-3을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빼나갈 거예요. 그들을 연달아 곱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곱셈이에요. 곱셈. 람다 n-1 바로 앞에 칸이 람다 n-1이겠죠? 람다 n-1에서 하나 앞에 걸 빼는 거니까 람다 n-1을 빼요. 또 하나 앞에 걸 빼는 거니까 람다 n-1에서 람다 n-3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람다 n-1에서 람다 2를 빼고 람다 n-1에서 앞에 람다 1을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다 끝나면 이 앞에 있는 항에서 계속 빼서 맨 앞에까지 가면 다시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해요.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초록색 해볼까요? 그 앞에 있는 항에서 또 계속 빼요. 이렇게. 다 끝나면 또 앞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이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돼요.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요. 계속 계산하고 람다 3 한번 넣어봅시다. 람다 3에서 앞에 거는 람다 2죠. 그럼 람다 3에서 또 람다 1까지를 계산해서 빼요. 그러면 끝났죠? 람다 3에서
람다 2, 람다 1까지 뺐으니까요. 그럼 다시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해서 람다 2에서 람다 1. 그럼 더 이상 뺄 게 없어요. 람다 2에서 람다 1이 끝났어요. 반대로 명령식은 이 많은 서로 다른 문자들의 차, 1차 시기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여기를 중간을 닫을게요. 원래는 이제 옆으로 길게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곱한 다음에 앞에다 이만큼을 곱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반대로 명령식을 계산하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우리는 얘가 지수함수잖아요. 이 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절대 0이 될 리 없죠? 예,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중괄호 부분을 볼까요? 이 중괄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을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람다 1부터 람다 n이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이거 당연히 서로 다르니까 0이 아니죠? 얘도 서로 다르니까 0이 아니죠? 얘 서로 다르니까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니까요, 다. 얘네들 다 0이 아니고 맨 마지막도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 친 전체식도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형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0이 아닌 거와 0이 아닌 걸 곱했으니까 당연히 전체는 0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정형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론스키안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1차 독립이 됩니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3장 1절에서 배웠던 성질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닌 것을 확인했으니까 y1 2의 람다 1 x승과 y2 2의 람다 2 x승 yn 2의 람다 n x승은 서로 독립입니다. 서로 1차 독립이 되니까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라면 아주 손쉽게 다음 같이 일반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1에 2의 람다 1 x승 플러스 C2에 2의 람다 2 x승 쭉 가서 CN에 2의 람다 n x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이해됐죠?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라면 각각의 우리가 n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가지고 2의 거듭제곱꼴에 각각의 해가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냥 그들을 이렇게 결합하면 손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에 대한 해법을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만 행렬식이라는 것도 살펴봤고요. 반대로 행렬식은 이렇게 계산하면 수월하게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빼면은요, 부호는 항상 여기 플러스가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뒤로 빼면은 행렬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에서 빼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항상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책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거라 보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상수계수가 있는 n개 제차 선형 미방에 만약에 이렇게 y1부터 yn이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으로 이루어진 해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기저가 된다. 즉 1차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곧 람다 1부터 람다 이 거듭조업에 있는 이 지수의 람다 1부터 람다 n이 모두 다르면 독립이란 뜻이에요. 방금 전에 증명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요약한 거에 불과해요. 1차 독립이 되면은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고 일반화가 된다면 얘네들이 다 뭐예요? 그렇죠.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의 기저를 이룬다는 얘기는 일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서로 다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정리 2번도 볼까요? 이제 1차 독립이라는 말 다시 한번 또 중원 부원 한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명제는 기저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바로 독립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상수계수가는 n개 제차 선형 미방에서 만약에 람다 1부터 람다 n이 모두 다 다르더라.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해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라는 얘기고 앞서도 강조한 것처럼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기조도 되고 독립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근을 갖는다면 가장 손쉽게 해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는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였었는데요. 이제는 단순 복소수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단순 복소수근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상수계수를 갖는 이 제차 선형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우리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 해서 가우스라는 독일의 수학자가 증명한 정리인데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뭐냐면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n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예요. 바로 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n개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수가 만약에 개수가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룹니다. 자, 실수 개수를 갖고 있는 어떤 고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만약에 혹은 복소수근이 나온다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켤레 복소수가 나와야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복소수근이 나온다면 짝으로 반드시 켤레 복소수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아이 베타가 근이 된다면은 알파 마이너스 아이 베타도 역시 근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차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 복소수근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뜻이에요. 만약에 n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실근이 몇 개 나오고 혹시라도 복소수근을 얻게 되면 켤레 복소수도 또 다른 해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근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람다가 계산했더니 알파 플러스 아이 베타가 근이라면 람다의 켤레 복소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죠. 그러면은 2의 람다 x승이 한 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의 알파 플러스 아이 베타 x승과 또한 2의 람다 켤레 복소수가 근이 돼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아이 베타 x승이 있죠. 이 두 개를 각각 y1, y2로 했을 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즉 c1, y1 더하기 c2, y2로 해서 잘 정리한다면 얘네들은 다음같이 변할 수 있잖아요. 즉 얘네들은 2의 알파 x승과 그 2의 i 베타 x승이 있잖아요. 2의 i의 베타 x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알파 x승과 2의 마이너스 i 베타 x승인데요. 우리 교재 2장에서 이렇게 허근을 가질 때 잘 결합을 해서 우리가 식을 이게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물론 틀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과학적인 또는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실수 범위 내에 해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해석하기가 수월하죠. 즉 자연현상이나 공학적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얘를 해결을 했을 때 복소수로 나오는 것보다는 실함수 형태로 나와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함수 모양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두 개의 1차 결합을 하면은 이 알파 x승이 공통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 x승과 코사인 베타 x승권에 하나의 해가 있겠고요. 이 알파 x승과 사인 베타 x승권의 해가 역시 독립이 되는 또 다른 해의 모양이에요. 이들을 1차 결합했을 때 잘 정리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단순 복소수근을 갖게 되면은 실함수 모양으로 해를 표현할 때 이런 모양이 y1, 이런 모양이 y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풀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 2번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간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다음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성방정식부터 바로 풀게요. 특성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은 특성방정식은 다음 같죠. 자, 람다의 3승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100 람다 마이너스 100 이퀄 제로예요. 자, 얘네들은 손쉽게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자, 인수분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처음 두 개는 람다의 제곱이 공통이라서 묶어내면 람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100으로 묶어내면 람다 마이너스 1 이퀄 0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람다 마이너스 1이 또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100 이퀄 0입니다. 따라서 람다 이퀄 1이라는 하나의 실근과 람다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0i라는 허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하나가 복소수가 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켤레 복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파는 0이 되고 베타가 10인 꼴이 됐으니까 이제 이들로부터 우리는 일반회를 바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C1의 2의 람다 1 X승 플러스 C2의 원래 2의 알파 X승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3의 2 알파 X승 곱하기 사인 베타 X인데요. 알파 0이니까 2형승 1, 베타 10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10X 플러스 C3의 사인 10X의 같이 됩니다. 일반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려면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모두 다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미분해 볼까요? y' 계산하니까 c1의 2x승 그리고 10 바깥으로 나가니까 10 c2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에서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역시 여기도 10 아예 합성함수 유법을 다 쓴 것뿐이에요. 코사인 10x입니다. 그리고 y2 파라미터 역시 계산하죠. c1의 2x승 마이너스 100 그리고 c2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10x가 되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10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y 프라임, y2 프라임에다 모두 다 0을 대입해서 저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여기다 0을 대입해 2형승 1, 코사인 제로 1, 사인 제로는 제로 2형승 1, 코사인 제로니까 C1 더하기 C2만 남아요. C1 더하기 C2를 계산한 값이 4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y 프라임에다 역시 0을 대입할까요? 0을 대입하면은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제로 1이에요. 이 형상에 C1이 있고요. C1이 있고 이건 0이고 코사인 제로 1이니까 10 C3가 나왔어요. 이것이 11이군요. 그리고 y2 프라임 0 여기다 이 형상 1이 되니까 C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로는 제로니까 코사인 제로 1이고요. 마이너스 100 C2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299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위에서 아래 걸 빼겠습니다.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 했을 때 1식에서 3식을 뺄까요? 그러면은 C1은 지워지고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100 C2, C2니까 101 C2예요.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99에다 4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303이 되겠네요. 따라서 C2가 3이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C2가 3이니까 C1은 1. C1은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C3도 1이네요. C1, C2, C3가 모두 다 구해졌으니까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본 결과 Y의 모양은 C1은 1, 그러니까 2의 X승, C2도 1, C2 3이죠. 그러니까 3, 코사인 10X, 그리고 C3는 1, 그러니까는 사인 10X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해 모양을 찾아냈고요.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보니까 대략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해 모양은 2x승,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3 코사인 10x 플러스 사인 10x고요. 앞에 조금 지워볼게요.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게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 해 모양은 증가하는 점선은 요 지수함수 꼴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인 파동이 나오는 것은 뒤에 삼각함수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실선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꼭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재 저자가 이 해의 모양을 그래프를 그려놔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 컴퓨터를 이용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해를 표시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